조달파워입니다. 오늘은 필기시험 두 번째 과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 와보시면 제가 어제 공지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좀 26년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보자 라는 뜻으로 이런 글을 하나 올렸죠. 26년 12월 18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은 카톡으로 합격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서 소통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게시글로 남겨주시면 조달파워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면서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험 과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공조달관리사는 필기 3과목, 실기 1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역시 공지글을 보시면 다 나오니까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히 필기시험 두 번째 과목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이 파트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경쟁 입찰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그 과정, 그 부분이 아마 주요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도식화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딱 이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주라는 분들은 발주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또는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어떤 규격입니다. 어떤 느낌의 이제 일을 우리가 획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역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주자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계약 방법, 어떤 계약 유형, 어떤 낙찰자 결정 방법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출제가 많이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지만 발주하는 담당자는 입찰 공고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고 기간, 뭐 7일 정도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공고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공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개찰을 해서 업체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필기시험 두 번째 과목에 대한 출제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잘 좀 봐두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잠깐 멈춰서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발주부터 사전 규격, 공고를 입력, 그리고 개찰 처리, 그리고 낙찰자 결정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필기시험 두 번째 과목의 아마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해를 좀 드리고요. 자, 이 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계약 방법 검토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방법 검토 단계에서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방법, 계약 유형, 낙찰 방법. 자, 계약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수의 계약, 지명 경쟁. 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요, 계약의 방법의 원칙은 일반 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 하는 것이 일반 경쟁입니다. 자, 제한 경쟁은 뭔가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이나 실적 아니면 기업의 규모.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수의계약은 입찰은 아니고 이제 경쟁을 통하지 않는 방식이 이제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명 경쟁은
특정인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아주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이제 우리가 어, 지켜봐야 하는 이제 경쟁 방식이 바로 지명 경쟁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발주 담당자는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계약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물품과 용역 기준으로는 추정 가격 1억 원 이하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의 계약 방식으로 업체 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1억 원이 넘으면 이제 일반 경쟁 아니면 제한 경쟁인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역으로 제한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 일반 경쟁보다는 제한 경쟁으로 실무적으로는 좀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 유형이라는 것은 또 역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총액 계약이냐, 단가 계약이냐, 삼자 단가 계약이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입찰이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 일식으로 총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총액 계약이 많고요. 이제 일부 물품이나 어떤 용역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구매량은 정해져 있지만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그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1년 동안에 꾸준하게 구매를 해야 될 경우, 그럴 때마다 매번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로 계약을 맺어놓고 그 수량만큼 곱해서 이렇게 계약 정산을 해주는 방식인 일반 단가 계약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삼자 단가 계약은 보통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삼자 단가 계약이라고 해요. 삼자 단가 계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일반 단가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은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리지만, 삼자 단가 계약 보통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이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총액 계약이 가장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낙찰 방법,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입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격과 어떤 계약 이행 능력을 가지고 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그게 이제 보통 적격 심사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만 가지고는 우리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정확하게 내가 좀 컨택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 가격 외에 그 회사가 이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한번 제안을 내가 좀 받아보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제안에 의한 입찰 방식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2단계 경쟁 입찰 또는 규격 가격 동시 입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라는 것은 우선은 가격을 위주로 하는 입찰 방식이 하나, 두 번째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회사가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잘 해줄 수 있을까? 한번 내가 제안을 받아보고 싶은데 또 그 회사가 우리 사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발표도 좀 시켜서 이해도를 좀 보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바로 제안에 의한 입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액 수의와 적격 심사제를 구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품과 용역 기준으로는 추정 가격 1억 원 이하는 보통 소액 수의 견적으로 해서 견적 안내 공고로서 업체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는 그조차도 없이 그냥 한 사람한테서 견적을 받아서도 단독으로 경쟁 없이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의 견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1억 원이 초과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적격 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업체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즉, 가격이 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물품, 용역, 공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어떤 합격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품 같은 경우는 뭐 100점 만점에 88점 적격 심사를 통과를 해야만
최종 1등이 되는 구조예요. 단 1점이라도 부족하면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격 심사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무튼 우리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시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출제 비중이 많이 나올 만한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분들도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 특히 이제 시행령을 보시면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뭐 공고 기간은 며칠을 한다. 또 공고문 작성 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뭐 유찰이 됐을 때는 재공고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후에도 아무튼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 오셔서 편안하게 질문 남기시면 조달파워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이미 답변이 나가 있는 것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분명히 26년도 12월 18일 아침 9시에 합격했다는 카톡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